네, 부재와 시스템, 부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1차원 부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차원 부재에는 보호, 기둥, 사재가 있는데요. 먼저 보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보는 영어로 빔, 거더, 린텔, 빌트업 거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입니다. 빔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보, 거더는 큰 보, 린텔은 인방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역사적 구조 시스템에 처음 나오는 방식이 포스트와 린텔의 방식이다. 똑같은 도를 두 개는 세우고 하나는 위에 걸친다. 그럴 때 위에 걸쳐진 돌은 지구 중력 방향에 대해서 가운데가 부러지려는 힘을 받죠. 이런 힘을 받는 부재를 우리가 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보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죠. 헥토르 규마르가 설계했던 건물입니다. 맨 처음에 작은 보들이 보이죠. 여기에 작은 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I형광이라고 얘기합니다. I형광. 이거는 이제 형틀에서 쇠를 이렇게 쭉 뽑아서 만든 작은 보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는 이런 식의 아치를 두어서 위에 조적조를 받치도록 이렇게 했죠. 자, 이거를 받치려니까 여기다가는 이런 식으로 모르타르로 그 마구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보하고 보를 이으려니까 이렇게 큰 보를 뒀죠. 이거는 거더라고 합니다. 거더. 요거는 빔이라고 합니다. 작은 보는 빔, 큰 보는 거더라고 하죠. 자, 이 거더는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냥 이렇게 뽑아서 만든 게 아니라 철판을 이런 식으로 세 장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리벳을 해서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할 때를 이게 빌트업이라고 합니다. 조립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기둥은 주철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구조를 아주 잘 표현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자, 그래서 보는 지금 보이다시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다 보죠. 그래서 보통 보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H형광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본데요. 보로 쓰이는 이 H형광은 여기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깁니다. 보에서 중요한 거는 이 높이죠. 높이, 이 depth. 이게 그러니까 보 높이가 굉장히 높고 저런 거를 보로 주로 쓰인다. 그래서 이거는 저거는 이제 핫 롤드라고 그래서 뜨겁게 달군 쇠를 이렇게 형틀에서 쭉 뽑아서 만드는 형광입니다. 형광이고, 자, 이렇게 아주 굉장히 큰 H형광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기성품을 못 쓰니까 이렇게 철판들을 이렇게 해서 이걸 연결해서 쓴다. 이걸 빌트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같은 빌트업을 만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중간에 구멍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만들까요? H형광을 이런 식으로 오려내서 이렇게 엇갈리게 하면은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그게 뭐가 좋을까요? 이게 커지고 여기는 구멍이 나면서 각종 배관도 집어넣을 수 있고 무게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허니컴 거더 같은 경우도 많이 쓰입니다. 자, 교량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된 것들을 보로 쓰이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케이크 쪼가리처럼 만들어서 이걸 접착제로 붙인 다음에 이걸 나중에 포스트 텐션이나 이런 거에 가해서 거더를 씁니다. 혹은 이런 박스 가다로도 볼을 만듭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생긴 H 형광을 두 개를 붙였다 이러면 이게 박스 가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기둥입니다. 기둥은 지구 중력에 나란히 있어서 압축력을 받는 것이 주된 역할이죠. 자, 압축력을 받으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좌굴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 좌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개는 뚱뚱하게 된다. 필요한 면적보다 더 뚱뚱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H 형광이라도 아까 보호에 비하면 이 철골은 이 H 형광으로 된 기둥 부재는 어떤가요? 굉장히 짤이 몽땅하죠. 보가 이게 길다 그러면 이 기둥용은 요게 작습니다. 여기 작고, 보는 이게 굉장히 얇은 데 비해서 여기는 이 단면적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똑같은 H 형광이라도 기둥용인지 보호용인지는 그 단면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콘크리트 기둥도 결국은 기둥 철근들이 어디에 배열되어 있는가를 잘 보시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것은 왜죠?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수직력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멘트도 받기 때문에 이 모멘트도 받으면서 압축력도 받는 방향은 철근이 외부의 모서리 쪽으로, 외곽 쪽으로 가서 배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이집트에서 자주 보이는 기둥인 동시에 인체 조각상인 경우고, 가운데 그림은 철이 나온 초기에 주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만든 기둥입니다. 주철이라고 하는 것은 인장력에는 약하지만 압축력에는 아주 매우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돌 대신 철 기둥을 많이 사용했다. 자, 기둥 중에서 또 변형으로 쓰이는 거가 뭐냐 하면은 번들드 컬럼입니다. 자, 이거는 의장용으로도 쓰고 어떤 구조적용으로도 씁니다. 여기도 이집트의 기둥인데 왜 이렇게 기둥 하나가 기둥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렸을까요? 자, 이거는 미학적인 이유가 있겠죠. 이 기둥 하나에 아주 슬림한 프로포션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게 결국 이 기둥이 상징하는 여러 야자나무나 이런 거에 비례겠죠. 이것들이 이렇게 묶여져 갖고 기둥 다발이 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의장적인 이유로 번들드 컬럼을 썼을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둥이 가는 것들이 여러 개 뭉쳐가지고 이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역시 기둥이 구조적인 역할도 하지만 또한 어떤 이 비례나 이런 것들의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를 아울러서 썼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도요이토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면이 굉장히 크죠. 기둥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몇 개 박힐 수가 없는데 이것 자체를 전부 아주 막힌 기둥으로 쓰면 실내가 너무 답답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기둥은 기둥인데 여기를 가느다란 기둥 파이프 여러 개를 번들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큰 기둥 역할을 하는데
보이기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기둥으로 보이게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번들 컬럼을 쓴다. 자, 그 다음으로는 사제입니다. 사제는 사선 방향으로 놓여지는 부재지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계단이지요.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수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평도 아니고 45도 근처에서 층과 층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건데 이 자체도 구조예요. 그 자체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단의 철근은 보의 철근과 슬라브의 철근과 기둥의 철근 그 중간 사이에 아주 다 그 성격을 다 아울러 갖추고 있는 철근을 배근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다이어고널이죠. 다이어고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얘기하죠. 일명 브레이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브레이싱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불안정 구조, 안정 구조라고 할 때 배웠습니다. 이 사각형 구조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 구조죠. 불안정 구조라고 하는 건 옆에서 아주 약한 힘만 가해져도 이렇게 쉽게 사다리꼴로 콜랩스가 되는 불안정한 구조다.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트라이앵귤레이트 삼각형으로 두 개를 분리해서 안정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트라이앵귤레이트를 할 때 이 가운데를 가는 것을 우리가 브레이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 구조가 이 횡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쓰이는 걸 우리가 브레이싱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이런 세워지는 방식으로도 쓰고 이런 식으로 수평 방향으로도 쓰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이쪽에서 수압이 밀려오죠. 이 판이 안쪽으로 이렇게 쑥 밀려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 이쪽에서 뭔가 밀어내야 됩니다. 자, 밀어내기 위해서 이걸 걸쳐 놓으면 한쪽은 이쪽이 밀어주고 한쪽은 이쪽이 밀어줘 갖고 브레이싱 역할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브레이싱이 된다. 또 이렇게 캔틸레버처럼 매달려 있는 이런 처마를 잡을 때 가만두면 얘가 이렇게 넘어지겠죠. 여기를 강력하게 잡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핀 같은 걸로 두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매달아 주면 이 무게가 이쪽으로 힘이 분해가 돼서 이렇게 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저럴 때도 사선으로 된 구조를 사용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선 부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만들어진 건물의 부재 사례가 되겠습니다. 왼쪽 건축물은 뭐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3 인터내셔널을 기념하는 타워라고 해서 20세기 초반에 타틀린이라는 러시아 건축가가 제안했던 구조물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뭐 1년에 한 바퀴씩 뭐 안에 거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런 구조물인데 어떤 그런 혁명의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선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건축물입니다. 자, 오른쪽의 건물은 우리가 다이어그리드죠. 그리드인데 이런 직각형 그리드가 아니라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 있는 그리드도 우리가 그리드인데 이거를 다이아 그리드라고 얘기합니다. 다이아 그리드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직 기둥이 없죠. 수직 기둥 대신 이 사선 기둥이 기둥 역할을 하고 또 이거 전체가 브레이싱 역할을 하니까 횡력에 대해서도 강한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제 다이아고널과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 구조가 가지는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교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기둥 사제 이런 1차원 선형 부재는 건축 구조의 가장 기본이 되고 원초적인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이런 부재가 되겠습니다.